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밤사이 내리던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삼각봉 31mm를 비롯해 남원 40mm, 성산 18mm, 제주시 3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린 뒤에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4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빼어난 바닷속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을 지키며 수중 생태계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온 김병일 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000번째 스쿠버 다이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의 성지라 불리는 제주 서귀포시의 문섬. 1000번째 스쿠버 다이빙에 나선 김병일 씨를 다이버들이 일제히 환영합니다. 김 씨가 문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한 건 지난 1987년. 바다 낚시를 왔다 우연히 다이버를 만난 뒤 대구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나풀거리는 연산호와 거대한 방어무리 등 신비로운 생태계와 바닷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에 매료된 겁니다. 생물상도 다양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넘나드는 물고기라든지 각종 동물들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다릅니다. 새로운 종을 또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김 씨는 30여 년 동안 20권이 넘는 다이빙 일기를 남겼습니다. 날마다 바다로 출근하며 다이빙 수온과 수심, 소감 등을 꼼꼼히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 해양 탐험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고 앞으로도 깨주기 어려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장이 넘는 수중 사진을 촬영하며 세계적인 사진전에도 여러 차례 입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속의 아름다움이랄까, 물속의 내밀한 동물들의 짝짓기라든지 서로 사랑하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책으로 한번 엮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섬지기로 불리는 김병일 씨. 세계적인 보고인 제주 바다의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도 알리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버스 준공영제와 IB 교육과정 예산이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문화와 관광산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에 편성돼 편법 지원 논란이 일었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 원을 일반 회계로 재편성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시기상조 논란이 일었던 IB 교육과정 예산 4억 원을 1억 원 감차했는데 도의회는 오늘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와 교육청에 내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광객이 급증하고 부동산도 폭등하면서 제주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왔는데요. 제주 경제를 이끌던 관광과 건설업이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호텔이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자 폐업한 뒤 용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올 들어 호텔 7군데가 문을 닫은 가운데 영업 중인 호텔들도 객실 가동률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외국 나가는 관광 패키지하고 제주도 패키지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연휴가 길면은 내국으로 유출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유출하는 그런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건설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된 주택이 731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분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위치가 막 좋은 데는 그래도 좀 눈치 보다가 좀 사는 경향이 있고 또 외곽지에는 좀 안 팔리는 경향이 있죠. 이에 따라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객 수가 특히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여타 산업으로 퍼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습니다. 제주로 유입된 인구도
8,500여 명으로 5년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제주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 방문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과 함께 수원 삼성공장과 포항제철 등 산업시설 참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한라산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며 제주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진 섬진강변에 방치돼 있던 잡목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땔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변의 경관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을 이어주는 하동군 화계면 남도대교 아래 섬진강변. 무성했던 나무를 제거해 잘게 쪼개고 톱밥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가의 잡목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걸려 경관을 해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리산 자락 산골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면사무소 직원과 산불 감시원들이 땔감 배달에 나섰습니다. 섬진강에서 제거된 나무들은 가공 작업을 통해 겨울철 땔감으로 다시 사용됩니다. 산이 깊고 골목이 좁아 난방연료 배달이 쉽지 않고 기름 보일러보다 나무로 난방을 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땔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계 지역은 또 지대가 높아갖고 또 노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땔감하기 좀 힘듭니다. 혼자 생활하던 할머니는 땔감 덕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올 겨울을 따뜻하게 잘 넘기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로 뭐. 어째는 나무도 못 하는데 나무로 갖다 줘서 억수로 고맙습니다. 하동구는 난방비 증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가구에 1톤씩의 땔감을 전달했습니다. 파쇄하거나 버리기는 아깝고 그다음에 그 나무를 또 활용을 해서 어려운 세대에 전달이 되면 더욱 좋겠죠. 강가에 볼성 없이 방치되던 나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는 땔감으로 변신해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원목 표고버섯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데요. 10년에 걸친 연구와 실증 재배 시험을 거쳐 일본 품종에 못지않는 국산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나무 원목마다 아유선만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실증 재배용 곳으로 국산 1호 원목 표고 품종인 백화향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배되던 원목 표고는 90%가량이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이번 국산 품종들은 기존 일본 품종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품종보다는 약간 조금 더 상품성으로는 좀 더 낫다. 하고성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신품종 5종 가운데 백화향과 산조 303호가 남부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가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품종을 사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걱정에서 벗어나고 국산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맞는 신품종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내병성이나 내성 그리고 내재성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한 다음에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목 표고의 40%를 생산하는 장흥군은 12년 전 지리적 표시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표고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배지 표고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들 국산 품종을 통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가 내린 곳에서는 노면이 미끄럽고 또 가시거리도 짧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8도로 평년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기온은 1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림 16도, 대정 18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1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성판악 13도, 윗세오름 9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모레 수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목요일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제주 지역 휘발유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제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리터 평균 1,511원으로 11월 첫째 주보다 160원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도내 휘발유 값은 중하위권인 9위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제주시 지역에도 전기버스가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극동여객 자동차 운수가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48인승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20대를 올해 안에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서귀포시의 동서교통이 전기버스 5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2021년까지 전기버스 80대를 제주시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쓰레기 매립장 9곳 가운데 4곳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본계 매립장의 매립률은 99.3%로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동북리 주민들의 반발로 제주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늦어지면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서부 매립장의 매립률은 98.2%, 동부 95.6%, 서귀포시 색달 매립장이 91.8%로 잔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소각장과 매립 시설을 위한 신규 부지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재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쓰레기 재활용률은 57.3%로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2016년보다 3.9%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 직전 5년 동안 70%나 늘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제도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3 희생자 64명과 유족 4,144명의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유형은 사망이 43명, 행방불명 7명, 후유장애가 10명, 수영인은 4명이었고 유족의 95%는 배우자와 자녀였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 자치행정과 제주 4.3 지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